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가 대만에서 진행 중입니다. 젠스당 CEO의 발언으로 대만 AI 생태계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내용들 체크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컴퓨텍스가 진행 중이고 또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젠스당 엔비디아 CEO의 발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스스로를 정의를 했더라고요. AI 팩토리라는 이름의 인프라 생태계를 공식화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그러면 AI 반도체 기업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엔비디아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마치 이제 공장, 팩토리처럼 이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네트워크까지 모두 이제 일괄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좀 주목되는 거는 기존의 그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의 대항마로 불렸잖아요. 이제 그런 쪽까지 그 엔비디아의 그 어떤 엔보이 링크라는 기술을 제공해주면서 이 생태계 안으로 품는 뭐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기조연설에서 NB 퓨전 링크를 공개를 하기도 했고 또 차세대 AI GPU인 GB300과 관련해서 출시 시점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3분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GB300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출시 시점을 좀 앞당겼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기존의 GB200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 블랙웰이잖아요. 그 200 대비해서 그레이스 블랙웰 300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블랙웰 울트라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B200 대비해서 B300은 50%의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 출력도 1.4kW급으로 이제 더 훨씬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당초 올해 그 블랙웰 울트라죠. 그러니까 블랙웰 울트라가 올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생산하게 된 이유가 중국의 H20향이 이제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한 171억 달러 정도가 팔렸거든요. 이게 전체 엔비디아 매출에서 한 14%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게 이제 중국 쪽을 못 팔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빠지는 매출을 다른 쪽에서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블랙웰 울트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블랙웰 울트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우리 HBM 쪽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칩당 그 소유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은 것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들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서 SK하이닉스 HBM 부스에 SK하이닉스 사랑해 뭐 이런 멘트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국내 수혜주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일까요? 네, 지금 뭐 주가를 보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HBM3 올해 이제 HBM의 가격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HBM3 기준으로 보면 수율이 한 70%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거의 50%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당연히 이제 좀 더 조정이 되겠거니 했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최근에 HBM3 8단 대비해서 12단의 단가가 60%가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SK하이닉스의 공급 우위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공급 우위를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인텔, 퀄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주요 IT 기업들이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버용 결국 또 AI네요. 맞습니다. 이제 서버 쪽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뭔가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AI가 우리 디바이스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AI 스마트폰, AI PC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퀄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바일 핸드셋 쪽으로 주력을 했잖아요.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셋 자체가. 근데 이제 윈도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쪽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용 정류용 칩셋, 그게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새로운 코어 울트라로 이제 기존에 이제 CPU 쪽에서 계속해서 마켓 시어를 뺏기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수성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퓨텍스가 아무래도 대만에서 진행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젠스당 CEO의 발언들을 좀 보면 대만과의 밀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만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흐름을 보면 대만 AI 서버 부품사들과의 이익도 좀 이제 관계가 더욱더 밀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순위에서 좀 밀려난 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모바일 혁명 때 보면
애플이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지만 오히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 심지어 파란피가 흐르는 애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서 낙수 효과를 봤는데요. 지금 AI가 딱 그렇습니다. TSMC가 이 AI 혁명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TSMC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대만 전반의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게 HBM 같은 이제 커스텀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기존에는 어떤 커머디티에서 이제 점점 더 스페셜티, 그러니까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좀 더 그나마 이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슈퍼컴퓨터 구축 소식 자체는 HBM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지금 HBM 시장 진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톱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더 클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고요. 역시 계속해서 1등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게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때는요, 선점 효과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걱정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뭐 이제 마이크론, 3등 업체인 마이크론한테도 점점 따라잡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설계 기업이죠. 그리고 또 컴퓨텍스에서 대만 팹리스 분야 1인 미디어텍이 HBM4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좀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디어텍이 HBM 로직 설계에 손을 대면 생산이랑 그다음에 설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와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일단 이제 HBM3E에서 4로 바뀌면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 HBM이 좀 더 최적화됩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에 맞게 그 로직 다이, 제일 밑에 있는 그 로직 다이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한테 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설계 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어떤 설계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다양한 니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좀 더 치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좀 더 최적화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좀 밀착해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져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메모리 입장, 그러니까 메모리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견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반등하는 듯 싶었으나 다시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인 관세 이슈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 관세로 업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업황하고 주가 사이클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일단 2분기까지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까지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거는 관세 유예 조치가 이제 해제됐을 경우에 그때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으면 4분기부터는 수요 절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관세 유예 조치 때문에 미리 재고를 땡겨놓는 그러니까 이제 가수요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뒤에 있는 수요들을 땡겨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과들을 좀 이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삼성전자와 TSMC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요. 양사 매출액 차이도 커지고 있고요. TSMC가 치스법에 대한 보조금 축소 우려도 삼성전자보다 먼저 해소를 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이 지금 가능한지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일단 TSMC하고 격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영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칩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애리조나에서 4나노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만 6,200억 원이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지금 8단 대비해서 12단 60%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 이 코스트가 올라가는 부분들 빅테크가 결국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수혜를 보려고 이제 이 어떤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자국 기업들이 다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밸류체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TSMC하고의 기술 격차를 조금만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네. 앞선 답변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전반적인 업황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볼까 합니다.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디램 업황이 재둔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전에 미리 주문을 한 선구매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생산량도 증가를 하면서 가격이 다시 또 내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지금 굉장히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하반기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하락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선구매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몰려서 일단 가격이 좀 더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 가격, 특히나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 AI 캐펙스거든요. 근데 AI 캐펙스가 올해는 45% 증가율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증가율이 꺾이면 그 가격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율이 꺾이면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트렌드를 보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AI와 관련된 HBM 분야는 여전히 수요가 강해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동시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반도체 업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다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근데 이번 사이클이 매크로에 완전히 잠식이 됐거든요. 이제 관세라는 영향 때문에 저는 이제 올 상반기를 되게 이제 그 업황으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관세라는 이게 완전히 다 흐트러 버렸어요, 사이클을. 그래서 지금은 업 사이클에 끝물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HBM도 일단은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 과잉의 우려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지금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캐파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TSMC의 그 2.5D 패키징 코어스 캐파 증설 속도도 약간 완급 조절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머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두뇌 싸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내 반도체 중에서 현 시점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미국이 그 AI 가속기 쪽에 반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이제 브로드컴이나 그리고 TSMC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HBM 밸류 체인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TC 본더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장비 회사들끼리 지금 한미 반도체나 하나 세미틱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오히려 펄스히터 같은 부품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코 같은 회사들 중소형주 중에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이야기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